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투쟁. 조합원 총투표로 윤석열 반공무원 정책 저지하죠. 투쟁.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처벌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15만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 공무원 노조는 임금 빼고 다 오른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8급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앞에서 농성투쟁도 전개했었고 40명의 공무원들이 삭발투쟁까지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7% 인상이었습니다. 실질 임금 삭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임금 정책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직접 총투표로 묻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 문제가 더욱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공무원 수를 감축하겠다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교육, 공공의료, 공적연금 등 국민의 안전, 생명, 행복할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을 민간한테 넘기는 민영화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정작 책임져야 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우리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OECD 모든 나라는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투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온갖 협박을 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명령 불복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박 운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잘했으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우리의 요구는 정책 투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시킬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의 집행자이고 실무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평가는 국민들과 매일 만나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평가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선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 어떤 탄압이 오더라도 이번 정책 투표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탄압은 우리 전체 공무원 조합원들의 분노가 되어 윤석열 정부의 부메랑으로 올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준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에 처음하여 정부의 국정기조를 포괄하는 대표 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 조합원 대상으로 총투표를 진행합니다. 안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첫 번째는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및 처벌입니다. 하위직의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있습니다. 재난관리와 국민안전이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 없이 용산 소방서장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만을 입건 수사하는 등 하위직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구 참사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 임금 감소분은 7.4%에 달합니다. 그러나 1.7% 내년에 상이 확정되었습니다.
8급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는 만여 명의 공무원이 오전 이내 입사자가 그만둡니다. 이렇게 조기 퇴직률 등 공직 사회 내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요구는 2023년 정부 예산안 심의 시 최근 높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추가 보수 인상을 요구합니다. 2009년 공무원 보수위원회 합의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하위직 처우 개선에 대해 정액 이상, 차등 인상 등 하루 상박식 보상 인상이 필요합니다. 안건 세 번째,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입니다. 소위 작은 정부 아래 5에서 10% 공무원 인력을 축소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 정부 인력 규모는 아직 OECD 국가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요구는 윤석열 정부의 5%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처리하고 감염병 등 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총독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해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건 네 번째, 65세 공무원 연금 지급, 연금 소득 공백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 1,700여 명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향후 2032년까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연금 소득자가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무노조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개정하여 소득 공백을 해소하여 소득 빈곤으로 인한 노후 빈곤 위험을 해소하고자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노동시간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 정책입니다.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특별연장 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근본 체제를 무력화하고 직무승강업제를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제공안을 추진하는 등 임금 체계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적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노조 요구는 시민을 위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합니다. 여섯 번째,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광범위한 민영화 영유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자산 매각, 공기업 기능 통폐합, 공공기능 민간이양, 예산 10% 이상 축소 및 인력 감축,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공공사회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노조 요구는 코로나19 기후위기 심화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속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더 높여야 하고 사회공공성 서비스 민영화 반대,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합니다. 보건, 복지, 안전, 소방 등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공공행정 인력 확충을 요구합니다. 안건 일곱 번째,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부자감세 기조 속에 13조 원의 재벌 부자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서명에는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복지예산 축소는 공공행정의 축소를 불러와 공무원의 노동 조건 역시 악화를 예상합니다. 공무원 노조 요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공공 지출을 확대하고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대책을 확대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부부장 김건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참한 심정과 슬픈 마음과 분노의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진 않았지만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아침에 키만큼만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마주보면서 만나게 밥 먹는 모습, 쉬는 시간에 또래끼리 낄낄 웃으며 장난치던 모습,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2014년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을 차가운 바다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어이없이 죽어갔는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을 알고 싶었고
왜 구조가 신속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고,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알고 싶었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8년 후 우리는 또다시 10대, 20대의 자식 같은 150명이 넘는 청년 학생들을 자리만 바뀐 용산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누군가의 손길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세월호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의 처벌이 없어서입니다. 5.18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의 처벌이 없어서입니다. 일제청산도 진행형입니다. 진실이 묻혀있고 일제에 부역했던 놈들이 권력의 권좌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통령이 속고되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속고대지하고 이상민 행정항안부 장관을 처벌해야 제2의 세월호 영산 참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일선 소방관과 경찰을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행안부 장관실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 처벌하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처벌 찬반을 포함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저번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 연금 소득 공백, 노동정책,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 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총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법령 위반, 징계 운운하면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규칙하라는 등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며 노동조합의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노동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 정부정책, 이태원 참사 대응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매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언론도 국민의 여론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인가? 정부가 당당하다면,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편단 말인가?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서 막상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하이직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져야 할 총괄 책임자는 발뺌을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정부는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신여로 만들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춰라. 정부가 투표를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방해를 뚫고서라도
정책 참투표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방해를 계속하면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의 인권 후진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며 정부에게 더 큰 투쟁으로 도움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당한 노동자 활동을 방해할 시간이 있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당당한 정당한 노동자 활동인 정책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올 상반기 공무원 임금투쟁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120만 공무원들의 분노를 보았다면 정부는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2년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